찬민수님, 오늘은 2월 8일 연중 제4주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복음은 좀 깁니다. 그런데 아주 세례자 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복음을 좀 주의 깊게 들어주시면 복음 자체로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거리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이름이 널리 알려져 마침내 헤로도의 임금도 소문을 듣게 되었다. 사람들은 세례자 요한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난 것이다. 그러니 그에게서 그런 기적의 힘이 일어나지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그는 엘리야다 하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옛 예언자들과 같은 예언자다 하였다. 헤로데는 이러한 소문을 듣고 내가 목을 벤 그 요한이 되살아났구나 하고 말하였다. 이 헤로데는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붙잡아 감옥에 묶어둔 일이 있었다. 그의 동생 필리포스의 아내 헤로디아 때문이었는데 헤로데가 이 여자와 혼인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요한은 헤로데에게 동생의 아내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고 여러 차례 말하였다. 헤로디아는 요한에게 앙심을 품고 그를 죽이려고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헤로데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그를 두려워하며 보호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말을 들을 때 몹시 당황해 하면서도 기꺼이 듣곤 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좋은 기회가 왔다. 헤로데가 자기 생일에 고관들과 무관들과 갈릴리아의 유지들을 청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그 자리에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가 춤을 추어 헤로데와 그의 손님들을 즐겁게 하였다. 그래서 임금은 그 소녀에게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나에게 청하여라. 너에게 주겠다 하고 말할 뿐만 아니라 내가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 내 왕국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하고 굳게 맹세까지 하였다. 소녀가 나가서 자기 어머니에게 무엇을 청할까요? 하자 그 여자는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요구하여라 하고 일렀다. 소녀는 곧 서둘러 임금에게 가서 당장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저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청하였다. 임금은 몹시 괴로웠지만 맹세까지 하였고 또 손님들 앞이라 그의 청을 물리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임금은 곧 경비병을 보내며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명령하였다. 경비병이 물러가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머리를 쟁반에 담아다가 소녀에게 주자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주었다. 그 뒤에 요한의 제자들이 소문을 듣고 가서 그의 죽음을 거두어 무덤에 모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오늘 복음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기가 막힌 내용이 나옵니다. 일단 세례자 요한을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느냐면 여인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찬사를 보낸 거죠. 또 무슨 낙타 털옷을 입고 그냥 허리에 가죽이 띠를 두르고 이런 들판에서 사는 사람이 왕한테 가서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여러 번 이야기할 정도면은 세례자 요한은 그냥 일반 사람들만 상대했던 것이 아니라 최고의 정치 왕한테도 직접 말할 수 있었던 영향력이 대단했던 사람이 세례자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어처구니 없이 목숨을 잃어버리죠.
딸 살로메라고 그러는데 이 살로메가 춤 잘 췄다고 내가 네 청 들어주겠다고 그랬더니 헤로디아가 요한의 목을 베달라고 그러니까 이 임금이 아주 주저하지 않고 그냥 그 사람의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의 목을 순식간에 베버리죠. 그렇게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의 등장함을 준비하고 그렇게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실은 뭐 세례자 요한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오늘은 헤로드 이야기를 조금 나누고 싶습니다. 정치를 한다는 거, 권력에 가깝다는 거, 옳은 일을 할 수도 있는 자리이기도 하지만은 참 권력을 지닌 사람들이 휘두르는 거 가까이 근처에 가면은 칼에 베일 수 있는 확률이 많죠. 그래서 흔히 불가근, 불가원이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가까워도 안 되고 너무 멀어도 안 되는 것이 권력과의 관계라고 그러죠. 뭐 저는 뭐 이렇게 뭐 대외적인 활동을 하는 신부는 아닙니다. 뭐 강론하고 또 강의하고 뭐 그리고 뭐 가끔 뭐 방송에 출연을 하기는 하지만은 이게 저는 참 불가근 불가원이라고 너무 그런데 가까우면은 내가 언제 그 채찍에 내 뼈가 부러질지 모르고 목이 날아갈지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우리나라 정치사를 이렇게 보면은 아주 바른 소리를 하는 신부들, 또 바른 소리를 하는 목사님들, 바른 소리를 하는 스님들, 스님 중에 요즘 고생하는 스님이 한 분 계시죠. 너무 바른 소리를 해갖고 또 바른 소리를 하는 기자들, 이런 사람들을 한번 이렇게 뭐 미디어나 이런 데서 한번 짓밟기 시작하면은 오늘 요한의 목 베는 것처럼 아주 쉽게 하더라고요. 참새들이 전깃줄에 앉을 때 따닥따닥 붙어서 있지 않는다고 그래요. 어느 정도의 간격을 이렇게 유지하고 전깃줄에 앉는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한 번에 확 날아갈 때 너무 가까이 붙으면은 날개 뼈가 부러지거나 날개 깃이 잘못돼갖고 죽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참새들이 너무 잘 알아갖고 보면은 아주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참새들도 전깃줄에 앉는다고 그럽니다. 뭐 참새 시리즈 거기서 뭐 재미난 시리즈도 많이 나오지만은 그거보다는 한번 뭐 요즘은 참새 보기 쉽지 않지만은 그 참새도 불가근 불가원을 지키고 있다고 해요. 고슴도치들도 이 새끼들이 너무 가까이 붙으면 서로 찔린대요. 그래서 아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산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신부들의 입장에서는 참 고민스러울 때가 많아요. 하느님의 정의에 어긋났을 때, 하느님께서 추구하고자 하는 하늘나라의 법에 어긋났을 때 입을 다물어야 되느냐, 입을 열어야 되느냐. 참 그럴 때 갈등이 많죠. 근데 이제 입을 열으려고 그럴 때는 어떤 결심을 해야 되느냐면 세례자 요한처럼 목에 잘릴 각오를 하고 입을 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수많은 신부님들이 참 감옥에 가갖고 매도 맞고 그런 참 진짜 용기 있는 분들이죠. 그런 면에서는 저는 좀 새가슴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물론 지향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추구하는 삶이 다르기 때문에 분명 또 그럴 수는 있습니다. 어쨌거나 하여튼 오늘 세례자 요한을 보면서 권력이라는 게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얼마나 잔인한지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어느 정치인하고 친해지 못해갖고 안달이신 분은 너무 가까이 지내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가까이 지내다 보면은 그 채찍에 그 칼날에 목이 날아갈 수 있어요. 또 너무 굳이 멀 필요도 없어.
그래갖고 그냥 나는 뭐 그냥 유아 독존이다. 그래갖고 그렇게 살 필요도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세례자 요한은 하느님의 진리를 선포하다가 오늘 권력의 칼에 목이 떨어지는 그런 참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슬픈 내용이에요. 오늘 복음은 정말 슬픈 내용. 근데 우리가 참 묵상할 거리가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권력을 추구하는 신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갈등은 별로 없지만은 이 텔레비전을 보면은 판사, 검사, 뭐 심지어 변호사까지 또 뭐 중간에 그 국회의원들 또 뭐 국회의원들을 요 드루킹 사건을 보면은 참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는 게 권력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어쨌든 권력은 또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죠. 우리들이 정말 바른 정치인들을 뽑는 거, 헤로데 같은 그런 정치인 뽑지 말고 바른 정치인을 뽑는 지혜도 아마 우리가 지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매주를 이렇게 띄우는 거의 마감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매주 이렇게 얼마나 그 향이 좋은지 향은 못 담아 드리지만은 납두균 좋은 균들 이렇게 하얀 곰팡이 그리고 우리 생태마을에서 열심히 매주 만장을 띄우는 모습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주문은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시고 아이고 저렇게 좋은 매주 우리가 주문해서 먹어야지 그리고 절대 매주 주문하지 마시고 그냥 올해는 제 목표가 생태마을의 일상을 계속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가 저렇게 되어가고 생태마을에서 저런 일을 하고 저런 교육을 하고 저런 환경 사업을 하고 이런 것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오늘은 매주 띄우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농민들에게는 농한기, 농번기가 있습니다. 대개 이제 2월 말 3월 초가 되면은 밭에 거름을 뿌려주고 모종을 내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3월, 4월 달부터는 모종을 밭으로 내죠. 그리고 9월까지 뭐 중간중간에 잠깐 모종 내고도 농한기가 가끔씩 있습니다. 추석 전후로 우리가 보통 다 말리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농한기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나라 그 농부들은 농한기 때 이 매주 띄우는 일 준비 작업을 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이 매주를 벌써 2달 전에 콩을 삶아갖고 매주를 띄우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 매주는 겉에 수분이 있으면은 그 여자 머리카락 같은 곰팡이도 나오는데 지금 이렇게 요런 곰팡이 하얀 곰팡이가 이렇게 뜨는 거는 아주 수분도 잘 날리고 매주가 잘 뜨는 겁니다. 우리가 매주가 이 양이 너무 많아 갖고 여러분들 이렇게 다 못 보여드리는데 요 광목 밑에는 우리가 이 집을 이렇게 유기농 집을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래야만이 이 집에서 나오는 균하고 매주 발효 때 이 균하고 어우러져서 하는데 우리가 국장님 1년에 보통 몇 장? 만 장 정도의 매주를 80kg 200가마의 매주를 저희들이 띄웁니다. 처음에는 우리 농민들 그 콩수매 콩을 못 팔아갖고 중국산, 미국산, 호주산 콩에 밀려갖고 콩을 못 팔아갖고 집집마다 1년씩 콩을 이렇게 끌어안고 계셔갖고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그렇게 착한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거대 사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주를 이제 다 띄우고
이제 띄우기 시작 이제 정월 보름이 이제 지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소금 넣는 작업을 할 겁니다. 역시 저희들이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겁니다. 이 동영상을 보고 아이고 매주 신청해야 되겠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매주 주문은 끝났습니다. 판매할 양을 우리가 다 주문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된장, 간장, 고추장 띄우는데 이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메주라 더 이상 판매는 못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이게 이제 온도도 맞추고 이렇게 수분도 빼내는 작업을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 아주 정성껏 저희들이 메주를 띄우고 있습니다. 올해가 좀 더 또 좀 메주가 좀 잘 뜬 것 같으네요. 처음에는 그냥 여자 그냥 미친 여자 머리 풀어쳐놓고 같은 곰팡이가 나와갖고 세상에 이게 뭔가 했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곰팡이는 전혀 피지 않고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된장, 간장, 고추장을 만들어서 여러분들 식탁에 건강한 먹을거리 아무것도 넣지 않고 정말 전통 방법 그대로 저희들이 찍은 것입니다. 이제 이 메주들은 거의 완성품에 다가간 메주들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요거 빼봐 요거. 여기 빛이 있어갖고 이쪽으로 좀 갖고 오세요. 네. 이렇게 이제 곰팡이가 하얀 곰팡이가 쓰르면은 안에까지 곰팡이가 이제 들어가면은 진짜 아주 근사한 메주가 이렇게 탄생을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매년 우렁 농법으로 짓는 논에서 이 볏짚을 갖고 와서 이렇게 메주 만드는데 저희들이 사용을 합니다. 갖고 와 보세요. 이런 거는 아주 이제 속까지 완전하게 아주 잘 뜬 메주입니다. 저희들이 고른 게 아니고 아무 것 중에 하나 그냥 뽑아갖고 이렇게 메주 참 올해 잘 띄웠네. 올해는 진짜 이렇게 우리 조상님들의 정성이 우리 조상님들의 지혜가 정말 깜짝깜짝 놀랄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 생태마을은 이렇게 농한기, 농번기 이런 거 없이 1년 내내 아주 바빠요. 뭐 메주 띄우고 청국장 띄우고 생청국장 띄우고 생청국장 미국에서 어떤 분이 한국에서 사갖고 미국 가서 끓여 먹었다 그러는데 정말 그 동네 사람 미국 사람들도 전혀 생청국장을 끓여 먹었는지 안 끓여 먹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냄새가 안 난다고 신기하다고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생청국장이 냄새가 나면은 부패한 겁니다. 그래서 구수한 맛이 나는 것이 정상적인 생청국장인 거 여러분들 또 삶의 지혜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들이 콩을 삶아갖고 이렇게 청국장을 황토방에 띄웁니다. 황토방 이렇게 우리 황토방에서 이 집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유기농으로 우렁공법으로 하는 6만지기를 우리가 집을 사갖고 와서 이 띄울 때 이 청국장 안에 이렇게 합니다. 사실은 청국장을 제대로 띄우는 거는 이렇게 구수한 냄새가 나야지 뭐 썩는 냄새가 나면은 썩은 거예요. 그게 부패취, 부패균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 여기 한번 봐봐. 이 진이 이렇게 싹 일어나야지. 이쪽으로 와서 해봐. 진이 싹 일어나면은 청국장이 잘 뜬 겁니다. 이렇게 실같이 좀 밀어봐 한번. 지금 실같이 이렇게 나오는데, 자 잠깐만. 이렇게 진이 이렇게 실같이 지금 보이시죠? 실같이 이렇게 나와야만이 이 청국장이 아주 잘 뜬 겁니다. 정말 냄새가 아주 좋습니다. 이 진 하얀 게 다 진입니다. 이거 바실러스 균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띄워서 진공 포장을 해서 택배로 보내드리면은 여러분들은 이걸 가지고 청국장 찌개를 끓여 드시기도 하고, 제가 권하는 거는 나물하고 무생채하고 고춧가루, 참기름 조금 넣어서 비벼서 드시는 거예요. 진공 포장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렬로 세워서 5개씩 넣고 진공 포장으로 하면은 아주 공기도 안 들어가고 깨끗한 청국장 가루 찌개를 드실 수 있습니다. 네. 시간이 꽤 걸리네. 네. 30초. 바람을 다 빼고 그다음에 진공 포장으로 이렇게 제품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생태마을에 전화를 하시면은 17개, 18개인가? 17개를 해서 주문을 하시면은 저희들이 택배비를 받지 않고 이렇게 포장을 해서 집으로 보내드립니다. 옛날 어머니 생각 많이 나시는 분들 이 청국장 주문하셔서 집에서 저녁에 냄새는 밖으로 안 나가니까 집에서 끓여 드셔도 아파트에서 하시는 분들도 아마 괜찮으실 겁니다. 제가 직접 집어서 먹어보니까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우리 거는 이렇게 많은 좋은 유익항균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